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신도시 지역들이 주택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을 하고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일기 신도시에 그 열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5년에서는 이런 지역이 주인공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나온 거는 그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상 일기 신도시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실제로 답사하는 기분으로, 임장하는 기분으로 이제 이쪽을 나왔는데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긴 틀에서 봤을 때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굉장한 주택 가격 강세장이 펼쳐졌는데, 그 강세장이 펼쳐지는 긴 기간 동안에 실제로 주인공이었던 적은 15년도 한 개 연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 같은 경우에 14년 9.1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을 40년 되면은 할 수 있다는 거를 30년으로 단축하게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서 그때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나타났고, 일산을 포함한 5개 일기 신도시가 일제히 주택가격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반대로 신도시에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정책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위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강세가 펼쳐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도 느꼈지만 그 이후에 일산 동구나 일산 서구로 대표되는 그런 신시가지의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충분하게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2020년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굉장한 강세장이 한번 찾아왔을 때, 그때 여기 일산을 지역에도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됐냐면은, 이건 다른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인데 90년대에 준공된 신시가지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구시가지의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산 구시가지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신축이 준공되면서 그쪽 가격 강세, 그리고 뭐 안양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안양 평촌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아니라 안양 구시가지 가격 강세, 성남시도 마찬가지인데 성남시 분당으로 가격 강세가 찾아온 게 아니라 성남 구시가지로 가격 강세, 이거는 3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0년대에 건설했던 일기 신도시들이 집중해 있는 일기 신도시 신시가지들은 2020년에 경기권 주택가격 강세에서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신도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을 하고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일기 신도시에 그 열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2022년, 2023년 등 앞으로의 5년에서는 이런 지역이 과거 다른 지역들이 주목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거를 좀 깨고 주인공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산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가 있고, 일산 동구 서구를 나누는 정발산이라는 지역이 있고, 동서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한 복판을 녹지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일산역부터 킨텍스역까지 녹지축을 쭉 관통해서 있고, 저희가 이거를 좀 소나타식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부분에 고밀도와 대형평 고급주택을 배치하고 외곽에는 저밀도와 소형주택을 배치하는 식으로 일산을 기획을 했거든요. 다른 신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단지 가운데로 갈수록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녹지축을 기준으로 녹지축 양 옆에를 가장 대형평 중심의 좋은 고급 아파트로 깔아놨습니다. 다만 투자적인 맥락으로 보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즉 25평 이하로 다시 부활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25평 이하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25평 이하의 시세가 4억 원 초중반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중후반인 것 같아서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1억 2천만 원에서부터 한 1억 8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럼 내가 1억 5천 정도가 있어야 이런 주택을 전세 끼고라도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자본 구성을 보면은 그냥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모아놨는데 신용대출로 한 7천에서 8천 정도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포함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면서
레버리지를 거의 90% 가까울 정도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길게 보자면 그냥 자산 가격 상승에 장기 시계열 상승에 그냥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대 값이라는 것도 당장 그게 뭐 2배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4.5에 산 거가 한 2, 3년 기다리거나 4, 5년 정도 지나니까 한 5억대 정도 됐더니 내가 투입한 자본의 ROE 100% 정도의 투자가 나는 것 같다, 이 정도를 기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레버리지율이 높아서 그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자산 상품에 고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1억 5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 대출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일산 지역이 이제는 신도시라고 부르기도 조금 애매할 정도로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신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택시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윤석열 정부 5년을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현장 답사 한번 와봤는데, 다른 지역도 계속 가면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